저희들 아까 계속 소개해드린 우리 석정은 약사님, 자매님이라고 할까요? 약사님이라고 할까요? 자매님? 네. 우리 석정은 자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서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이름은 석정은이고요. 두 아들의 엄마, 그리고 약사이고, 교회 추석교회도 하셨네요. 그럼요. 추석하고 있는 교회는 세미안 교회입니다. 네. 교회를 안 밝히시면 더 이상하죠. 어딜 다니시는 거야? 네, 세미안 교회 출석하고 계시는 석정은 자매님. 네, 같이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유차님께서 그 사람 게스트 미모 기준인가요? 서약사님 반갑습니다. 네. 하셨고요. 네, 데이비드 산드레님도 반가워요 하셨고 연주님 오늘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오늘 모두 화사하시네요. 또 신청곡을 하셨네요. 연주님 너무 고마워요. 스위터의 Dan the Air. 네. 그 영어만 하더라. 죄송해요. 스위터 Dan the Air. 네. 전 따로 이게 제목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연주님 한국말 찬양도 신청해주세요. 이러면서. 네, 미국이에요. 예. 네. 오늘 우리 석정은 자매님 시작도 안 했는데 미리 이렇게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듣고 읽고 하면서 벌써 기대가 되는데 근데 첫 질문부터 한번 나가시죠. 네, 저희 늦은 나이에 일단은 약사를 도전하셨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제, 왜, 갑자기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그런 스토리를 나눠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약사 공부를 처음 딱 시작한 게 한 32?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공부 다른 공부 다 하시고 다른 공부 홍보학으로 제가 처음에 유학을 온 게 광고 쪽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를 하려고 유학을 와서 그걸 학부로 마치고 그리고 이제 광고 전공을 했으니까 취직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광고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현실적으로 전 유학생에 문턱이 정말 높구나. 언어가 유학 와서 3, 4년 됐으니까 근데 광고는 이렇게 말로 그 뉘앙스로 막 이거를 이게 제가 지금 도전을 막 하다가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이제 그거를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기업 뉴욕에 있는 한국 대기업의 마케팅 부서로 이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임신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육아휴가를 쓰게 됐어요. 그리고 육아휴가를 하면서 큰애를 낳고 이렇게 됐는데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둘을 낳는 게 이제 그 목표였거든요. 그러면 또 제가 사실 되게 죄송했어요. 회사에 몇 달을 이렇게 쉬고 돈을 받고 돈을 받았나?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또 갔다가 또 임신하고 또 이런 폐를 끼치느니 그냥 한 번에 다 끝내고 가자. 웬일이야? 그래서 연년생도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연년생으로 그냥 빨리 이거 끝내고 이제 완전히 복귀하려고. 근데 둘째까지 다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를 데이케어에 보내고 저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정도까지 쉽지 않죠. 이 정도까지 하면서 갈 일인가 그 일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이제 막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있을 즈음에 우연치 않게 그때 약사로 일하고 있던 제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먹는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큰 CBS 같은 그런 약국에서 풀타임 일을 하고 토요일 하루만 그 한국 분이 하시는 조그만한 약국 있잖아요, 동네에. 거기서 이제 주말만 알바를 하는 거였어요. 그 일을 끝나고 저를 만났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가방을 챙기다가 체크가 이렇게 있는 거 꺼내는데 그날 받은 페이를 책으로 받은 건데 많아? 일주일 주급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루 페이가. 하루 페이가. 그때 충격 받았어요. 와,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풀타임으로 3일을 일했어요. 3일, 주에 3일만 일하고도 풀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저랑 나이도 비슷한데 아이들을 충분히 다 시간이 더 많고 케어를 하면서도 그걸 다 하고 그래서 그때 나도 한번 약사 해봐? 그 마음이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약사라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광고 홍보 약사 네, 매칭이 없잖아요. 이과 쪽으로는 정말 발도 안 들여보다 좀 다 이상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수학 잘하고 맞아. 저도 문과라서 네 그랬는데 그 친구 제가 이제 해봐 이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 그 친구 이제 친한 친구인데. 평소에 저가 보기에 그렇게 똘똘한 친구라네. 뭐 이렇게 하면 항상 야 좀 막 이랬던 친구야.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드는 생각이 제가 했으면 나도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떤 체크의 그 숫자를 보고 또 그런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애 둘이 어린데 다시 직장 가서 정말 쉽지 않죠. 그게 한국도 9 to 5 딱 안 되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럴 때였는데 그래서 그냥 한번 해봐 이 마음이 싹 들어왔고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그냥 사실 그냥 할 수 있을까? 약사 힘들 텐데 이런 마음이 단 조금도 들질 않고 정말요? 네, 해봐. 해보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막 설치한 거예요. 프리퀴즈부터 바로 다 들어야 되니까 저는 완전 문과여서 이제 그 약대 4년제 약대 본과를 지원을 하려면 필요한 과목들이 있으니까 미리 그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그거를 다 들어야 돼. 거의 다 들어야 돼.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웨이브 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문과니까. 다 들어야 돼도 계산을 해보니까 풀로 2년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일단 시작은 이거를 꼭 처음 그때 시작할 때부터 끝을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해보자. 그냥 왜냐면 그때 사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집에 있는 게 사실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지만 좀 저는 좀 성격이 시간이 뭔가로 아웃컴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좀 막 불안하고 약간 그런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의미 있는 거지만 저에게는 뭔가 이렇게 성이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는 거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경력이 단절되고 자꾸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 불안함은 모든 엄마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냥 기초 과목 딱 시작.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 다 1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등록해보자. 그때 정말 일의 걱정도 없었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너무 신기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신기하다. 내가 이런 걱정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간 거예요. 당연한 길을 가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게 되고 주변에 뭐 다 친구들한테도 이제 얘기하면 정말 다 웃었어요. 대놓고 평상시 이렇게 응원해주고 막 이런 언니들도 그건 아닌 미안한데 그건 아닌 거 그건 아닌 거 나니까 해준 얘기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애기가 그러니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 걸 텐데 아닌 것 같아. 그러고 이제 그때 알던 동생이 러커스라고 되게 화학으로 유명한 학교가 있거든요. 러커스에 화학과를 거의 되게 수석 막 이런 식으로 졸업을 한 동생이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도 막 10몇 살 어리고 그 친구도 진지하게 언니 사실 내가 3년째 지금 계속 시도하다가 간뒀어. 포기했어. 그 친구 포기해서 지금까지도 다른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하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언니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 신기한 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막 상처가 되거나 약간은 걱정 이렇게 되잖아. 근데 당연하죠. 얘는 얘기하는데 나는 정말요? 나는 이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희한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를 통틀어서 이 과정을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진짜 이걸 원하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게 그 시점부터 제가 너무 확실한 그 게 마음부터 항상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내가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인데 그런 사실은 그런 의지나 어떤 거 없으셨지만 몰랐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0년 만에 애 둘을 낳고 학생이 다시 되신 거잖아요. 어떠셨나요? 그 시작이. 그렇게 해서 일단 공부는 시작을 긴장과 떨림 속에서.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제가 상상이 안 가요. 좀 낯설지 않았을까요? 낯선 정도가 문과생이었다가 네. 수학해야지, 화학해야지. 계산기. 그러니까 갑자기 다르잖아요, 계산기도. 네, 너무 이제 그 이과적인 교실하고 수업 분위기는 또 다르더라고요. 네. 게다가 이제 10년 만에 학교를 처음 가는 거고, 네. 해서 이제 딱 수업 시작하는 날이 이제 됐어. 얼마나 막 이제 필통 사시고 그랬겠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잘 해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애 키우다가 이유식 만들다가 머리띠 이렇게 하고 이유식 만들다가 막 밥을 튀고 시계를 보니까 빨리 가야겠는 거야. 게다가 이제 제가 사는 곳은 그 뉴욕하고 그 학교는 뉴저지에 있었어요. 그 다리 거리가 있잖아요. 다리 건너야 엄청 막히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라고 그걸 건너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시간을 예측하고 갈 수가 없어요. 교통체증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막 그래서 이제 막 만들다가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수업이 진행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맨 뒤에 이렇게 앉은 거야. 밥을 묻어 있고 막 어린 학생들 이렇게 있고 앞에 선생님이 이제 화학 시간이었는데 막 쓰는데 저게 영어인지 숫자인지 막 시그마 뭐 이런 거니까 생각 처음 하는 거 쓰고 숫자인지 멍하니 있다가 뭐 하더니 뭐 계산을 하라고 이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뛰쳐나올 거야. 나 못하겠다고. 애들이 다 계산? 근데 되게 제가 완전 뭐 수학을 이미 끊은 지는 너무 오래됐고 고3 이후로 학교를 끊은 지는 10년이 넘고 그래서 무슨 기억 안 나는데 무슨 계산 속에 분수 뭐 1분의 3분의 1 뭐 이런 게 있었는데 3분의 1을 1 나누기 3 해야 되나? 그럴 때 있죠. 3 나누기 해야 돼? 그것도 모르겠는 거야. 기초부터. 너무 헷갈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손바닥만한 계산기 막 있는데 저는 계산해야 되니까 뭐 하는 척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나마 그걸 가져간 게 신기하죠. 플라스틱으로 애들 장난감 그냥 이렇게 숫자 있고 필요할까봐 가져가신 거예요? 몰라요 왜 가져갔는지. 더하기 빼기 나누기 있고 하는 척은 해야 돼. 그거를 주황색 그것도 눈에 너무 튀어. 그거 꺼내놓고 하는데 뭘 알 수가 없어. 너무 이제 아무튼 그날의 그 충격이 첫 수업이 완전 아줌마네. 첫날 수업의 충격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뭐 일단 뭐 화학 수학 이런 게 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저는 그 학교 끝나면 그거의 몇 배의 시간을 튜터링 센터에 가가지고 수학을 저는 알지브라를 한 지가 15년 전인데 캘큘러스 2까지 다 했어야 되니까 그게 뭔지 몰라. 그랬구나. 그냥 끝나면 튜터링 센터 가고 끝나면 튜터링 거기서 이제 시간을 개인 과외 받으면서 애기 유모차 끌고 애 데리고 갈 때도 있고 데리고 간 적도 세상에 애기 유모차 끌고 그럼요. 웬일이니. 그 보충 수업 받을 때. 그날은 수업은 아니었고 이제 그 과제를 냈었어야 돼요. 수학 과제인데. 근데 뭐 그 교과서를 보고 그거랑 똑같은 패턴 문제를 찾아서 예문 똑같이 이렇게 푸르는데 그래도 이게 맞는지 100% 제가 확신이 항상 없는데 확인하고 항상 가가지고 튜터링에서 확인하고 근데 이제 수업을 내야 되고 하는데 시간이 애들을 데이케어를 이제 조금씩 보내긴 했지만 안 되니까 이제 애기 끌고 유모차 끌고 튜터링 센터 가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다 쳐다보고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그 동양인이 또 동양인 아줌마가 하면서 수학 문제 풀고 있고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시작은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진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또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다시 이 약사라는 직업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되고 하셨는지 그 스토리도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사시다가 그래서 그 이제 약사 공부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단순히 이제 그 계기로 그리고 이 육아에 대한 이런 무료함과 내 시간이 그냥 막 흘러가는 것 같은 이런 불안함 때문에 이제 좀 뭐라도 하면서 공부라는 걸 하면서 좀 해보자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이거를 꽂꽂일 수도 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약사를 끝까지 뭐 어떻게 가봐야겠다 이제 이런 부담도 아무 때나 저는 솔직히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해도 아무것도 해다 그만둬도 아무것도 안 한 거고 아예 시작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맞네요. 믿자 본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뭐 정이 힘들면 그만두자 하면서 이제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뉴욕에 네, 그 이제 아이들은 맞아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막 네 하다가 이제 애들이 조금씩 크니까 제가 교회를 어릴 때 뭐 초중고 이렇게 한 번씩은 가보고 네. 뭐 크리스마스 친구가 이제 초대해서 가보고 네. 집안이 다 믿지 않으시는 집안이셨고 그렇게 해서 가다가 이제 대학교 유학에 와서 이제 아는 언니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래도 그냥 주일 예배만 그 언니 등에 떠밀려서 네.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다가 결혼을 또 믿지 않는 집에 결혼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는 계속 교회를 안 가게 네. 된 거예요. 네. 그런지 아이를 낳아서 2-3살 이렇게 키울 때 그래도 애들은 교회에서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을 교회 유치부에 보내기 위해서 네. 이제 그 교회에 유치부 등록을 하고 보내놓고 주일날 보내놓고 주일학교 보내고 저는 차에서 계속 기다리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들어가고 엄마는 학교 가면은 라이드 하듯이 차에서 기다려서 데려오고 그렇게 유치원 보내는 마음인 거였죠. 네. 그래서 차에서 계속 기다리고 이거를 몇 달을 하다가 이제 뉴욕이었고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히터 틀고 있기도 가스값도 아깝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네. 그냥 들어가서 앉아있자 춥다 이러고 이제 본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맨 구석자리에 네. 따뜻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앉아있는데 때마침 이제 그 교회에서 파송하신 의료 선교팀의 의료 선교 보고가 이제 막 화면으로 막 네. 나오는데 앉자마자 이제 제 눈에 보인 첫 장면은 그건 거예요. 네. 근데 그 화면 안에 막 그런 분들이 막 수고하시고 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사진 같은 거 비디오로 막 영혼들을 보살피시고 네.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그냥 가슴에 네. 뭐가 이렇게 와서 꼽힌 것처럼 나 소름 돋았어 방금. 그냥 눈물이 그냥 막 그냥 흘러내리고 네. 그냥 막 가슴이 너무 뜨겁고 온몸에 막 이상한 막 전율 같은 네. 것들이 그때 사실 그때도 제가 이렇게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던 때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이게 사명 비전을 주신 거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그 감동만 온 거예요. 오고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교회를 주일날 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한 주를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저한테. 네. 그때부터 그거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주일 예배를 계속 다시 열심히 이제 나가서 그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약대를 가느라고 다 알칸사로 주를 와야 되는 바람에 근데 거기서 이제 주일 예배 참석하고 하는 그 몇 달 동안에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발걸음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알칸사에서 아이들 키우시면서 그 약사 공부를 몇 년을 하신 거예요? 알칸사에서는? 본과가 4년. 4년을 또 공부하시고 여기서 2년 뉴욕에서 마치고 네. 그리고 이제 달라스로 이주해서 오신 거죠. 네. 우리 잠깐 시험 갈까 봐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쏙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그 약국에 한번 가보면 재밌겠네요. 일하시는 약국에.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주세요. 똑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